신혜선 배우님 본인 스스로 짝다리 짚는 게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대충만 찾아봐도 되게 많더라고요. 신혜선 배우를 제외하고도 다른 배우나 모델들을 보면 짝다리를 짚고 있을 때 찍힌 사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짝다리 짚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조금 있어요. 일부 체대나 대학에서 후배들은 짝다리 짚지 말라고 규율로도 박아놨습니다. 심지어 한 배우는 무대 인사 때 짝다리를 짚었다가 태도 논란으로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짝다리와 예절을 연결하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 싶네요. 왜 자꾸 짝다리를 짚게 되는 걸까요? 다리가 길어 보이기 위해 혹은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해 하는 포즈들은 말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리 길이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다리 길이 차이는 대부분 골반이 틀어지면서 나오는데요. 통계를 내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주축이 되는 오른발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오른발을 많이 쓰게 되죠. 그 과정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골반은 대체로 앞쪽으로 돌게 되고 이 왼쪽은 대체로 뒤쪽으로 돕니다. 오른쪽 골반이 앞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는 보다 길어지고 왼쪽 골반이 뒤로 넘어가면서 왼쪽 다리는 짧아져요. 보통 그 과정에서 긴 쪽 다리의 무릎은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서 있는데 약간 돌아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젊으시고 근육량도 있으시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힐을 많이 신게 되고 오래 서 있거나 부담이 가는 활동이 있게 되면 오른쪽 무릎에는 손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게 되면 보통 짧은 쪽을 지지를 하고 긴 다리는 앞으로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짝다리를 짚기 편한 다리는 있지만 한쪽으로 오래 버티고 서 있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또 반대로 바꿔가면서 짚게 되는 거죠. 특히 골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오랜 기간 서 있어야 될 때 짝다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짚게 됩니다. 그럼 나는 혹시 골반 차이가 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한 사람이 대신 봐줘야 되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앉아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의 골반을 잡아줄 건데요. 그때 잡아주는 위치는 이 앞쪽 뼈 ASIS와 뒤쪽 뼈 PSIS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배 쪽에서 쭉 쓸고 내려올 때 딱 툭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쪽이 ASIS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대충 조금 움푹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잡으면 돼요. 앉아있는 분의 골반은 이 방법대로 잡아줄 거예요.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때 손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살짝 오른쪽 골반이 앞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높이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처음 해보는 분들은 미세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을 때 큰 변화가 없다. 그럼 이분은 골반이 크게 틀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 나는 따로 봐줄 사람이 없다. 혹은 애매하다 하는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발끝을 맞추고 서줍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1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는 걸 악화시키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옆으로 눕는 거. 옆으로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리를 꼬는 자세입니다. 오랜 시간 꼬게 되면 골반은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꼬았다가 또 반대편으로 꼬면 되지 않냐? 그런다고 균형이 맞춰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골반이 틀어진 분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이쪽에서 찍었던 영상인데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발끝을 수평선상으로 다시 맞추어 서줍니다. 이때 발의 각도가 살짝 30도 정도 각도로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뒤꿈치를 들어 앞꿈치로만 체중을 실어봅니다. 이때 앞꿈치에 압력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꿈치를 들어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보겠습니다. 이때도 뒤꿈치에 걸리는 체중의 압력을 기억을 해주세요. 각각의 느껴지는 압력이 있을 겁니다. 체중의 70에서 80%가 이렇게 뒤꿈치에 실리게 하고 앞꿈치는 20에서 30 정도 거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또 양쪽 발에 균형을 맞춰야겠죠. 왼쪽 발로만 서 있고 이 압력을 기억을 해줍니다. 또 왼발을 들어 오른쪽 발로만 서 있고
각각의 체중의 압력을 확인해 봅니다. 각각의 발바닥에 실리는 압력이 5대5로 나뉠 수 있게 적절하게 분산해서 서줍니다. 조금 어렵죠? 초반에는 뒤꿈치에 체중의 압력을 70에서 80%를 보내고 양쪽에 5대5의 힘을 분산시켜서 서 있기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걸을 때나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지하철을 기다릴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양치질을 할 때 등등 습관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자세를 항상 신경 쓰고 습관화해 준다면 짝다리는 저절로 안 짚게 됩니다. 보통 젊은 분들은 짝다리를 오래 잡고 서거나 다리를 오래 꼬고 있어도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하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쪽으로 통증이 나오실 수 있어요. 혹시 나는 골반이 돌아가진 않았는지 체크해보고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펜리였습니다.